안녕하세요. 외과 1학년 노는 게 제일 좋죠의 발표자 노민규입니다. 제가 소개할 논문의 제목은 Physical, Cognitive and Mental Health Impacts of COVID-19 After Hospitalization, UK Multicenter Prospective Cohort Study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논문과 선정 배경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저널 란셋 레스퍼레토리 메디신에 올해 10월 7일에 등재되었으며 코로나19가 입원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회복과 관련된 요인을 식별해 회복 표현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는 평소 코로나19의 후유증에 관심이 많았는데 입원 후 코로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논문에 관심이 끌려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된 주요 통계 기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크로스칼 왈리스 검정, 애노바 F 검정이 있으며 임팩트 팩터는 30.7입니다. 논문의 시작 부분인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부족했던 것들과 이 논문에서의 강조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의 연구들은 코비드-19이 입원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 장기간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인종 및 급성질환 중증도의 스펙트럼 측면에서 다양한 코호트를 포함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다기관 연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전향적으로 모집된 참가자들은 퇴원 후 6개월간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상태평가를 위해 방문 연구에 참여했음을 알립니다. 연구 결과는 급성 폐 손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지속되는 전신염증과 관련이 있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연구 데이터는 이전 보고서와 함께 건강 손상의 큰 부담으로 인해 사전 예방적 접근과 전체론적 임상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신체 수행 및 인지 측면에서 회복 표현형의 4개의 군집은 치료를 계층화하고 개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고 정신적, 신체적, 인지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에 대한 폭넓은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에서 스터디 디자인과 참가자에 대한 파트입니다. 연구 참가자는 2020년 3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전역의 53개 NHS 병원 중에서 한 곳에서 퇴원한 18세 이상의 환자입니다. 후양적 및 장래의 건강 및 사회관리 기록과 연계된 일상적인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향상된 임상 데이터를 수집 및 연구별 바이오 샘플링을 했고 유전자형 및 표현형에 따른 참가자 회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시듀얼 파트에서는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퇴원 후 2에서 7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2주 사이에 연구에 방문했습니다. 기준 데이터 사스코비드2에 관한 PCR 검사 결과, 치료 및 받은 장기 지원을 포함한 급성 코비드-19 입원 환자의 인구 통계 및 특성은 각 현장의 연구팀이 병원 기록에서 입수했고, 사회적 박탈의 지리적 척도인 다중박탈 지수는 우편번호를 사용하여 각 참가자에 대해 입수했습니다. 급성질환의 중증도는 WHO 임상 진행 척도를 클래스 3으로 분류하여 입원하는 동안 장기 지원의 최고 수준에 의해 결정했습니다. 입원 날짜, 입원 중 장기 지원, 출생 시 성별, 퇴원 후 2에서 7개월 동안 연구 방문에 대해 완전한 데이터에 있는 참가자만 이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1차 결과 측정은 건강 상태와 환자가 인지하는 회복을 평가했습니다. 환자 보고 결과는 검증된 질문 도구를 사용하여 수집했고 참가자들은 코비드-19 입원 이후 전반적인 회복, 증상 및 근무 상태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는 연구별 임상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환자 회복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평가했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 BNP 또는 N-말단 BNP를 포함한 폐기능 검사 및 생화학적 검사, 혈액 및 신장 프로파일을 수행했습니다. Statistical Analysis Part에서는 스태티스티컬 애널리시스 파트에서는 사용된 통계적 분석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기분포 연속 데이터의 경우 분산 분석을 사용하여 범주 간 차이를 검정하고 크로스컬 왈리스 검정을 비정규 분포 데이터에 사용했으며 해당되는 경우 대치 데이터가 있거나 없는 단변수 및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코비드-19로부터 환자가 인지하는 회복은 계층적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여 모델링되었으며 이번 병원은 무작위 효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준 기반 모델 구축은 탐색을 위해 사전의 관련 설명 변수를 식별하고 1차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중요한 경우 통합하며 최종 모델 선택은 아카이키 인포메이션 크라이터리언 및 C-스태티스틱 원칙을 사용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 측정법이 사용되었으며 실루엣 플롯을 사용하여 최적의 군집수를 선택했고 군집 구성원은 각 개인에 대해 결정되었으며 특성은 계층화된 테이블로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리저트 파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참가자의 대다수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1077명 중 315명인 29.2%는 동반 질환이 없었고 222명인 20.6%는 1개, 540명인 50.1%는 2개 이상의 동반 질환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 950명의 참가자 중 641명인 67.5%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재원기간은 9일이었고 999명의 환자 중 894명인 89.5%가 입원 당시 코비드-19에 대한 PCR 검사에서 양성을 판정받았습니다. 1차 측정 결과 코호트의 50% 이상이 비만이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830명의 개인 중 239명인 28.8%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일했던 사람 641명 중 113명인 17.8%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641명 중 124명인 19.3%가 직업상의 건강 관련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고용 변화는 WHO 클래스 7, 9와 가장 관련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인지한 회복으로 정의되는 더 나쁜 회복과 관련된 요인은 여성 2개 이상의 기존 동반 질환의 존재였습니다. 추적 관찰 시 기록된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된 10가지 지속 증상은 근육통, 피로, 신체 속도 저하, 수면의 질 저하, 관절 통증 또는 붓기, 사지 약화, 호흡 곤란, 통증, 단기 기억 상실 및 속도 저하였습니다. 코호트의 25% 이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였고 126명인 12.2%의 참가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급성질환의 중증도와 정신건강, 호흡곤란, 피로, 통증 또는 인지장애의 환자 보고 결과는 대부분 관련이 없었습니다. 767명 중 369명인 48.1%는 호흡곤란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고했으며 761명 중 318명인 41.8%는 수면이 더 나빠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환자가 인지하는 회복은 매우 증증 및 중증 군집과 중등도 군집을 비교한 결과 매우 증증 군집에서 가장 낮았고 코비드-19 이전과 추적 관찰 사이에 매우 증증 군집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장애는 중증 군집, 중등도 군집에서 더 높았습니다. 매우 증증 군집에서는 코비드-19으로 입원한 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았고 코비드-19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 변경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선 결과의 의미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연구로 호흡곤란, 피로, 정신건강, 인지장애 및 신체 기능에 대한 검증된 도구를 포함하여 군집 분석을 사용하여 가능한 회복 표현형을 추가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집이 다른 기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치료 및 임상 경로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적인 병원 후 치료 경로는 사전 예방적이어야 하며 인공호흡 지원을 받은 환자만이 아니라 모든 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증상평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영향의 규모, 군집 간의 인지장애의 이질성, 지속적인 염증의 영향 및 면역 반응에 대한 영향은 가능한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임상치료 측면에서 이 네 가지 군집 표현형은 장애의 심각성과 원인에 따라 후속 치료 및 중재를 계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경증 군집의 사람들은 매우 증증 군집의 사람들보다 덜 집중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염증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항염증요법이나 체중 감소를 촉진하는 등의 전략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영향을 넘어 5명 중 1명의 환자에서 근무 상태가 변경되었으며, 비슷한 비율이 건강 관련 직업 변경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입원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상당하지만 입원하지 않은 코비드-19 사례와도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데이터는 전신 및 장기 특정 염증 및 손상에 대한 추가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회복 궤적에 대한 추가 연구와 이러한 더 큰 기계론적 이해는 입원한 코비드-19 생존자의 임상 관리에 대한 정밀의학 접근 방식을 알려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입원한 생존자들의 대다수는 5개월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며, 실질적이고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부담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정신인지 및 신체 건강에 따른 군집 분석을 사용하여 회복 및 4가지 뚜렷한 회복 표현형과 관련된 핵심 요소를 식별한 결과는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증상을 포함하는 전체론적 평가와 인지장애에 대한 검증된 평가를 통해 임상 후속 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4가지 심각도 군집은 치료를 계층화할 수 있는 잠재력과 정신건강, 기억 및 인지,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코비드-19 전체론적 임상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초의 노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